그리고 올해 있었으면 제가 한 7,500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딱 그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짱그레입니다. 제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게 됐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말미에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6개월 정도 노무사 업무를 하게 됐는데 어떤지 대략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정말 너무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그리고 그런 얘기들은 계속 꾸준히 할 거니까 제가 딱 느껴지는 거, 제일 체감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업무적인 측면, 일적인 측면이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6년 정도 공기업에서 저는 주로 기획 일을 많이 했어요. 거의 5년 가까이는 기획 일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양적인 측면에서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적응이 된 일과 지금 1년 차인 일을 비교하는 거를 사실은 적합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배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저희 이제 법인에 있다가 노무법인에 있다가 퇴사하신 분이 공무원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가셔가지고 한 얘기가 일이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조금 과장을 하신 거겠지만 체감상 몇 배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공기업이랑은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제가 공기업의 어떤 템포, 물론 제가 공부를 저녁에 하긴 했지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템포랑 지금 노무사의 템포가 안 맞아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응이 조금 어렵긴 했었어요.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 되게 많고, 그 양적인 측면이 뭔가 제가 적응이 된 거면 상관없는데, 저도 노무사로서 다 새롭게 일을 하고 하나하나 다 배워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양으로 느껴졌고, 지금도 사실 몇 개월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응되려면 한 2년 정도는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나마 좀 노하우가 생기고 그런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에 이어서 그 좀 커버리지라고 하죠. 그 양이 단순히 어떤 똑같은 일이 10배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노무사 업무가 다양하고, 특히나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거의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한 85%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하나만 찍어가지고 업무를 하면 상관없는데, 정말 뭐 급여 아웃소싱부터 시작해서 뭐 산업재해까지 굉장히 폭넓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응을 하는 게 일반적인 뭐 내가 회계만 한다, 뭐 노무만 한다, 그 공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딱 정해준 거와 달리 지금은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우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적응이 됐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또 자신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질적인 측면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 공기업에서 일하는 거랑 완전히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이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공기업에서는 어쨌든 제가 뭐 차장, 그 대리 뭐 차장 이 라인에서 이제 올라갈랑 말랑 하다가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제 대리가 있고 뭐 차장이 있고 부장이 있으니까 어쨌든 3단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일은 거의 90% 제가 한다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위에서 검토를 해주고 그것이 뭔가 우리 그 부서의 이름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뭐 본부의 이름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짱그레 노무사라는 타이틀로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고객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훨씬 더 압박감이 좀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노무사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특히나 어린 노무사들이 사회생활 처음 하는데 요 정도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면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확실히 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난다. 저야 이제 그래도 사회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로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스킬을 쓰지만, 확실히 처음 하는 데는 그 노무사 딱 도장 찍혀 나가는 내가 책임자라는 그런 그 압박감이 상당하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일이 좀 다른 게, 제가 공기업에서 6년 동안 그 외근이라고 하죠. 그 출장 이런 거를 나갔던 것보다 지난 6개월간 나간 게 한 두세 배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외근이 많고,
그리고 그 고객들을 밖에서 상대할 일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일주일에 그래도 저는 적은 편이라서 한두 번인데 많으신 분은 서너 번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외근을 나가면 오전이든 오후든 하나가 날라가요. 그러면 일주일에 서너 번 한다고 치면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업무 시간이 그냥 외근으로 다 없어져 버리고 남은 3일 동안, 남은 3, 4일 동안 본 업무를 또 남겨져 있는 업무를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 측면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저는 항상 그 내근직이라서 해도 뭐 회사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회의하고 이랬는데 막 30km, 100km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회의를 하고 막 이동하면서 어떤 업무를 보고 이런 것들이 가장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제 체감상으로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피로감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 이동하면서 어떤 그런 그 길에서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들 그게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적인 측면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많이 먹고 나왔는데도 그래도 지금도 뭐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일요일 저녁 이렇게 되면은 좀 내일 뭐 해야 된다 이런 걸 떠오르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일이 확실히 그 많아졌고 다양해졌고 성격도 다르다 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건적인 측면이죠. 어떤 뭐 워라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금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단 금전적인 부분부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7천을 좀 넘게 받았거든요. 회사 전 회사에서. 그리고 올해 있었으면 제가 한 7,500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딱 그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이제 체감이 많이 되긴 해요. 사실은 제가 그 돈을 좀 모아놨거든요. 공부하면서 모아놨는데도 이 뭔가 쌓이는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전에는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뭐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지나서 공부하면은 몇 백씩 계속 쌓이니까 그 쌓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고 좀 그냥 그달 카드 값으로 어느 정도 많이 나가고 뭐 다른 거 낼 거 내면은 거의 안 남는 구조로 바뀌긴 해서 반토막이 났긴 했는데 그게 뭐 저는 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뭐 제가 1년 차에 뭐 그렇게 큰 연봉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대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상관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뭐 5년 뒤에도 만약에 요런다면은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연봉이 반토막 났는데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가정이 없으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사실 쉽지 않다. 진짜 나와서 1, 2년 만에 개업을 해서 승부를 보지 않는 이상 연봉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에 속해 있는 걸로 비교하자면은 확실히 기업이 낮고 복지도 확실히 많고요. 휴가라든지 그런 뭐 복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비교가 안 돼서 그런 거는 많이 체감은 돼요. 체감은 되고 제가 뭐 감수하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많이 차이가 난다.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하시고 본인 사무실을 차리신 분들은 그래도 자리 잘 잡으면 직장인보다는 훨씬 많이 버는 것 같고요. 자릿수 자체가 좀 다른 것 같고 물론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시고 더 많이 하시지만 더 나중을 바라본다면은 수입 자체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저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고 워라밸은 뭐 워라밸이 돈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확실히 그 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야근은 많고 그리고 한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정적으로 야근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평일에 야근을 할 건지 아니면은 주말에 출근을 하루 할 건지 이거 차이인 것 같은데 9 to 6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니고요. 외근 아까 말씀드렸던 외근도 있고 뭐 고객들이 수시로 전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저녁이라도 제가 해결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공기업이랑 비교조차도 할 수가 없다. 그냥 딱 공기업은 퇴근하고 나서 모든 그 이런 연락이 차단이 되거든요. 근데 노무사는 그게 아니다. 지금은 고객들한테 어쨌든 매출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조금 반대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것 같고 뭐 그거 자체가 저는 아주 크리티컬하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제가 나중에 가정이 생기고 뭔가 아이가 생기고 이러면은 조금 뭐 좋지 않을 부분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제가 일을 배우고 일을 진행을 하려면 워라밸 측면에서는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좋아진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제가 충청도에서 저는 일했거든요. 충청도에서 좀 오지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있다가 어쨌든 제가 원래 살던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느껴지는 부분은 되게 많죠. 어쨌든 매주 저는 충청도로 새벽에 월요일마다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도 되니까 훨씬 내 집에 살고 있다. 뭔가 안정적으로 한 집 살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막 제일 체감되는 거는 평일에 퇴근하고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거. 물론 워라밸 때문에 못 만나요. 야근 때문에 못 만나는데 실제로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시간 내 가지고 뭐 금요일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그냥 마치고 한 2-30분 이동해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독서 모임을 하거나 이런 사람적인 측면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회사에 있었을 때는 딱 회사 사람 말고는 평일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것도 있어요. 사람들 못 만나고 뭐 하는 건 운동, 그냥 한 번씩 회식, 자기의 루틴이 그냥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여긴 어쨌든 사람도 많고 확실히 뭐 이성적으로도 그 소개팅을 받거나 이런 풀도 막 제가 이렇게 이직한다고 했을 때도 엄청 많이 들어왔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적인 인간적인 교류 측면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있었고요. 제가 원한다면 진짜 뭐 모임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고 인프라 측면에서도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거는 마치고 막 백화점을 간다라든지 마치고 뭔가 뭐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가능은 했겠죠. 근데 뭐 한두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바로 퇴근하고 나서 이어지는 연결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도 좋고 확실히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음악을 배우고 싶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많은 인프라가 좀 있는 것 같고 백화점, 마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리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병원 같은 거를 점심시간에 갈 수 있다. 이런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조금 일찍 나가서 달려가 가지고 진료받고 약 타고 이런 것들이 전에 회사에서는 제가 오지에 있으니까 한 3-40분 차를 타고 나와서 거의 반차를 쓰고 병원을 갔어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병원 그리고 훌륭한 병원들이 있으니까 사실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좀 노무 사고 나서 많이 아파가지고 갈 일이 많았는데 그런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게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아이가 생길수록 더 체감이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이라든지 뭐 넓은 어떤 그런 여유로운 공간들 이런 거는 사실 서울에서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어쨌든 생활적인 인프라 측면에서는 많이 강하다라고 느껴지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9 to 6로 일을 했으면 진짜 뭐 할 거 많고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배우고 했을 텐데 사실상 섬에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마포구에서 일을 하는데 거의 그냥 거기서 일만 하다 보니까 나오면은 집 오기 바쁘고 그냥 집 회사 운동 이러니까 사실은 그런 서울에 올라온 체감이 별로 안 느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반대로 좀 지방에 있을 때가 그리운 부분도 있다.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뭐 아이 키우고 이러면은 어쨌든 비슷할 텐데 그런 그리움도 살짝 나다가도 이성적으로 보면은 전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에 온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6개월 정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한 달 정도 쉬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좀 신경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몇 개월 정도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매출도 회복하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 막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는 게 제 본업도 제대로 못 하는데 유튜브를 하는 게 사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전 회사 있을 때는 규정을 지켜야 되니까 막 눈치를 많이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말, 할 수 없는 말 그런 걸 가려서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하지만 제가 아직 그때 그런 습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 게 거기서 그렇게 좀 통제받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왔던 게 어쨌든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제가 본업에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하는 와중에 이제 조금 복귀가 됐다. 건강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일적으로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그래도 구독자분들한테 그런 제가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도 알려드려야겠고 제 입장에서도 기록하는 측면으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서는 짧은 브이로그 같은 거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런 것도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정말 어려운 직업이지만 제가 그래도 여기서 생존하고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활동하는 거를 좀 카메라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로 전달을 드리고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취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수험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일이나 나중에 뭐 결혼 육아에 있어서도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걸어왔던 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나갈 거고요. 사실은 제가 그 얼굴 왼쪽이 전혀 안 움직여 가지고 안면마비에 걸려서 몇 개월을 좀 재활하고 일하면서 버텼는데 어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찍으려고 했는데 그 영상에 보이는 저를 보면서 좀 많이 슬프기도 하고 좀 절망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절망감도.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나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남자가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실 제가 유튜브 뭐 얼굴로 뭐 그렇게 승부 보는 스타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목소리를 이제 들려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들 많이 생산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거기서는 스토리도 올리고 뭐 이렇게 뭐 영상도 올리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참조해서 같이 DM도 주시고 하면은 소통하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노무사 분들한테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다들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잘 버티시고 우리 더 좋은 그 노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